자, 72번입니다. 두 당식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나 다의 세 가지 조건이 존재를 하는데 가 조건부터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 조건을 따지게 되면 fx를 잠시만요. 자, 72번 문제입니다. 일단은 가 조건을 먼저 따지게 되면은 fx를 얘를 gx로 나눴대요. 그랬을 때 목과 나머지가 모두 gx 플러스 x 세제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하기 gx 플러스 x 세제곱.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 상황이죠. 이게 갑니다. 일단 그 다음에 나 조건에 따르면은 나 조건은 gx를 gx 플러스 x 세제곱으로 나눈 몫이 있겠고요. qx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겠죠. 이렇게 rx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얘가 2차식이라고 합니다. 2차식 맞죠? 몫은 2차식. 자, 그 다음에 마지막부터 다 조건의 일로 넘어올까요? f0 더하기 g의 0 얘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때 fx의 최고차 숫자가 2일 때 그때 g의 마이너스 2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는 다소 설명부터 조금 장황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문제는 가나 다 조건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부터 시작합니다. 자, 얘가 몫이고요. 얘가 나머지예요. 맞죠? 그럼 우리는 이 나누기를 할 때 지금 얘로 나눴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보다 차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 x 세제곱을 더했어. 만약에 gx가 2차 이하라고 하면은 나머지가 차수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 나머지가 차수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gx는 최소 3차 이상에 해당하는 값을 가진다는 얘기고요. 그럼 만약에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게 얘가 3차라고 하면은 얘는 2차 이하가 된다는 얘기겠죠. 맞죠? 그 다음에 제가 4차면은 gx는 3차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제일 낮은 차수를 일단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봤을 때 밑에 걸로 봤을 때 자, 그럼 gx가 얘가 3차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나머지가 똑같으니까 2차 이하가 될 거야. 2차 이하. 근데 얘가 2차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얘가 1차식이 되겠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죠. 지금 상황에서. 맞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색깔을 바꿔볼게요. 만약 얘가 4차가 됐다. 4차. 그러면은 얘는 3차 이하가 돼야 되는데 gx가 4차면은 얘가 4차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g의 x는 얘는 3차식이고요. 그 다음에 g의 x 더하기 x 세제곱식은 1차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g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1차식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a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 gx를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fx는 이런 식이 뜰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식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얻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얻은 정보가 뭐가 있냐면 0을 대입하면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그렇다면 G의 0은 B고요. F의 0은 여기다 0 대입하고 B, 여기 B가 되겠죠. B제곱 더하기 2B가 됩니다. 즉 B제곱 B가 되겠죠. B제곱 더하기,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2B, 이게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즉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은 0이니까 그러므로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정보를 얻었고, 그 다음에 A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이 개수가 2인데, 그러면은 최고차항은 지금 얘랑 얘를 곱했을 때 나오겠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AX 4제곱이 2X 4제곱과 같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A는 얼마?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럼 GX를 다시 써봅시다. G의 X는 A와 B에 저 숫자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빼기 2X 빼기 1이 되고요. G의 마이너스 2는 8 더하기 4 빼기 1, 11 이렇게 주어집니다. 주관식이죠. 11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3번. 자, 73번은 두 개의 식이 존재합니다.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 그 다음에 gx는 x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가조건을 살펴보면은 fx를 g의 x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 나머지는 R1X라고 합니다. 일단은 써놓고 볼게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따르면 X 곱하기 fx를 G의 X로 나누면 나머지는 R2X라고 합니다. 이때 R1의 2 곱하기 R2의 1, 이게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가조건에 맞춘 식을 좀 써봅시다. 이제 가조건에 맞춘 식을 써보면 가조건은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고, 얘를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면 qx가 있겠고 나머지는 r1의 x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은 요쪽 밑으로 올게요. 나 조건은 x 곱하기 x fx인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고, 이게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당연히 q2x라고 쓰고요. 나머지도 r2x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갖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이때 요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얘입니다. 이 식을 얘로 나눌 건데 얘를 전개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지금 항이 3개고요. 얘를 3제곱하게 되면 총 9개의 항이 나올 건데,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동류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총 정리를 했을 때도 최소 7개의 항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7개의 항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총 6차식이 될 거니까 상수항까지 7개의 항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린 식변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어떻게? x제곱 플러스 2와 그 다음에 플러스 x 빼기 1이라고, 요거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변형을 합니다. 그럼 이걸 일부러 쓰기 힘드니까 얘를 a, 얘를 b라고 쓰고 계산을 하게 되면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식으로 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a로 나누는 상태예요. a로 나누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식을 도로 써보면은 x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더하기 3배의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x-1 더하기 3배의 x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x-1 더하기 x-1의 세제곱입니다. 자, 얘를 당연하게도 이걸로 나누게 되면 얘와 얘는 나눠 떨어져요. 그러면 쌤, 얘가 나머지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함정에 빠진 겁니다. 왜냐면은 나누는 식 A 요거는 2차식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저것도 전개를 해보면 3차식이 돼요. 그럼 뭐다? 한 번 더 나눌 수 있다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x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6이고 x 플러스 5, 즉 R1은 뭐다? R1의 x는 x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요 x는 이제 따로 놔두고 여기다가 x, 여기다가 x, 여기다가 x, 여기다가 x를 곱할 건데, 동일한 방식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전부 다 나눠 떨어지겠죠. 즉 마지막에 해당하는 x 4제곱 빼기 3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x라는, 여기에만 x를 곱한 전개된 식이 계산이 필요한 식이 됩니다. 그럼 또 이걸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게 되면 x제곱, 그럼 x 4제곱 플러스 2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여기 계산 안 했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세제곱 빼기 6x x제곱 플러스 5x가 될 건데, 쌤 여기다가 x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차식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R2의 x는 5x 빼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R1에다 2를 대입한 값은 7이고요. R2에다 1을 대입한 값은 3입니다. 그럼 얼마? 7, 3에 21, 21이 정답이 됩니다. 확인했나요? 이거를 눕혀놓고 쓰기가 좀 힘들어서 잠깐 세울게요. 네. 자, 73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7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번은 이거는 문제만 잘 해석하면 큰 어려움이 없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74번. 자, 다항식 fx를 식을 써볼게요.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몫을 q1x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r1. 자, 이렇게 썼어요. r1. 맞죠? 근데 이제 q1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식을 그대로 쓸게요. x 플러스 2에, 자,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q2x, 나머지가 r2가 된대요. 자, 이렇게 더하기 r1. 그럼 요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x 플러스 2의 제곱 q2의 x 더하기 r2 곱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r1. 자,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맞죠? 그럼 이때 또 q2를 x 플러스 2로 한 번 더 나눠보고 싶대요.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x 플러스 2가 있겠고, q3의 x 더하기 r3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r2의 x 플러스 2와 더하기 r1이 있을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x 플러스 2의 세제곱 q3의 x 더하기 r3의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r2의 x 플러스 2 더하기 r1. 자, 어딘가 뭔가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까? D에서부터
R1, R2에는 x 플러스 2가 하나 붙었고 R3에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리고 Q3x에는 세제곱식이 붙었죠. 그럼 우리가 이걸 정리를 했을 때 fx를 정리를 했을 때 당연하게도 이제 qnx를 뭐 나눴다 해서 f식을 정리할 거야. 그럼 어떤 식이 정리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의 n제곱 그 다음에 qnx가 오겠죠. 더하기 그럼 여기에 x 플러스 2의 n-1에 그 다음에 여기 r의 n제곱 더하기 점점점에서 마지막에 r1 이러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이때 여기에 붙은 요 숫자들은 모두 한 자리 숫자거나 0이래요. 이런 숫자들. 요것들 얘기하죠. 요렇게. 요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 조건을 보면은 x 플러스 2의 4제곱으로 나눴을 때 자, 그럼 이제 써볼까요? fx는 x 플러스 2의 4제곱 q4x 더하기 r4의 x 플러스 2의 세제곱 더하기 r3의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r2의 x 플러스 2 더하기 r1 자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 뒤에 부분이 나머지에 해당하는데 여기다 숫자 8을 대입했더니 그럼 8을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r4의 10의 4제곱 r3의 10의 세제곱 r2 곱하기 잘 썼다. 여기가 세제곱 여기가 제곱 여기가 10 더하기 r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얘는 r4, r3, r2, r1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근데 얘가 얼마다? 1024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얘기는 얘가 1, 얘가 0, 얘가 2, 얘가 4란 얘기야. 맞죠? 이때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즉, 요 형태의 나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얼마가 돼요? 얘는 0, 얘는 2, 얘는 4가 되는 거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이건 0이니까 이 식이 없어져요. 그럼 얘는 2x 플러스 4가 되겠고 더하기 4. 그렇다면 나머지는 얼마? 2x 플러스 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냅니다. 객관식이네요. 정답은 4번. 맞죠? 자, 그 다음 75번 문제입니다. 75번. 이 페이지에선 마지막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일부러 원을 좀 크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네. 자, 요 부분만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O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예요. 자, 이 부분만 활용할게요. 안 지워지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색깔을 바꿔볼까요? 노란색으로 바꿔서 요런 식으로 또 요런 식으로 자,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여기가 P, 여기가 I라고 하네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요런 식으로 대각선이 주어져 있는데 살짝 삐뚤어졌어. 자, 대각선이 주어져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릴게요. 여기 안에 원이 내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됐죠? 자, 좀 찌그러졌지만 그냥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심이 5고 반지름이 5라고 합니다. 숫자 5. 자, 그럼 표시를 좀 해보자면 여기 이게 반지름이 5가 된다는 얘기겠죠. 예, I
A가 5라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내접하는 원, 얘가 넓이가 4분의 파이래요. 그렇다면 반지름이 뭐 2분의 1에 해당하겠죠. 뭐 이런 정보는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결론적으로 PH의 세제곱 더하기 PI의 세제곱을 물어봤는데, 그럼 우리는 이때 요 가로 부분을, 여기 가로 부분을 x라고 놓고 세로 부분을 y라고 놓습니다. 그렇다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맞나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건데요. 자, 요렇게 좀 계산해 봅시다. 그럼 반지름이 2분의 1이야. 그럼 요 부분이 2분의 1에 해당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 빼기 2분의 1에 해당할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다시 2분의 1일 거고, 그러면은 요 부분에 해당하는 길이는 y 빼기 2분의 1일 겁니다. 그럼 여기가 y 빼기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 빼기 2분의 1에 해당할 거예요. 그렇다면 저 식에 의하면은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y 빼기 2분의 1이 얼마다? 5가 나온다는 겁니다. 즉 x 플러스 y는 6이라는 새로운 정보도 하나 얻어냈습니다. 이건 중학교 때 겁니다. 중학교 때 개념이에요.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이 식은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인데 x, y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얘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 빼기 3xy 그리고 x 더하기 y라고 변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인데 얘는 36이고 얘는 25고 그렇다면 얘는 11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럼 대입을 좀 해보자면 얘는 6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2분의 11 곱하기 얼마? 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216 빼기 99인가요? 정답은 117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번 회차가 유독 풀이가 길었죠. 이게 아마 스텝 3 뒷부분으로 오면서 계산이 긴 문제들이 한 페이지에 몰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넘기지 말고 충분히 연산하는 법을 익히도록 하세요. 특히 G12, 73번 같은 경우에 꽤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